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제가 최근에 처음으로 쓴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리학자의 입문여행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고요. 이 책을 또 도대체 왜 쓰게 됐는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행에 관한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송파도서관에도 여행 섹션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행 안내서뿐만 아니라 여행 에세이들은 막 쏟아져 나와요. 장소를 연구하거든요, 제가.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여행은 여행하는 사람과 여행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여행자죠. 우리죠. 여러분이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여행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되는 것, 여행되는 여행자가 여행하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행하는 것과 여행하는 자와 여행되는 것 사이에 소통이 적절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그 여행이 좀 더 풍요로운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데 좀 초점이 맞추어진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이 주는 즐거움은 뭘까요? 요즘 뭐 워라벨, 욜로 인생이다, 저런 말씀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이제 여행을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딘가로 가는 여행이지 않습니까? 항상 장소, 여행되는 것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는 여행에서 그곳, 장소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 여행지를 자꾸 고르기는 하는데 고르고 끝나요. 그 여행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여행지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여행이 훨씬 더 재밌어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죠. 재밌잖아요. 낯선 것이니까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 시민의식 갖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여행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나와 결국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그들이 이 지구촌에서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하는 작업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나를 발견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행을 통해서 나를 발견한다는 게 여행 가서 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 자아를 막 들여다봄으로써 나를 발견한다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나의 성격, 나의 어떤 마음, 나의 어떤 머리, 이런 거 다 한번 이렇게 분석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행을 통해서, 혹은 이곳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거 나랑 다르네. 나는 이거 잘 못 먹는데 이 친구는 이거 잘 먹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와 다른 것들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행을 통해서 낯선 것들을 많이 경험함으로써 나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행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주 넓잖아요. 이 지구촌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저는 깊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깊다라는 것은요, 모든 장소에는 다채로운 경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리학에서는 저 경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게 연구 대상이에요. 경관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경관입니다. 산과 들, 강, 바다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경관이라고 하고 그 연구를 자연경관 연구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관들이 있어요. 도시가 대표적이죠. 도시에 있는 도로망, 빌딩, 집들, 그 다음에 조경한 나무들,
이런 것들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화경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관은 크게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경관들이 다 달라요. 세상의 어느 장소도 똑같은 복제된 두 개의 장소는 없습니다. 서울 시내를 놓고 보세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릅니다. 다채로운 경관들이 독특한 모습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송파에 사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살고 있어요. 그 경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송파에서 이 송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 경관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다가 독특한 의미와 흔적들을 계속해서 새겨넣고 있습니다. 다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깊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이렇게 넓고 깊은 세상, 다채로운 장소들과 만나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런 경험들인데 이 여행을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멀리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경을 넘어서 해외에 가는 것이다. 제3세계 오지, 이게 여행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책에도 이제 적어놨습니다만은 여행은요,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멀리 가야만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평범한 것이고 우리의 일상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평범한 이 일상이 여행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낯설게 바라보느냐. 낯익은 것들을 일부러 낯설게 바라보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여행이 돼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혹은 뭐 지금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중간에서 봤던 것들, 경험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기 때문에 낯설게 바라보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을 한번 의심을 해보고 호기심의 안테나를 세워서 한번 물음을 던져본다면 대단히 재밌는 여행이 됩니다.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이곳에서 얼마든지 여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 여행은 우리의 그냥 삶입니다. 삶은 곧 여행이 됩니다. 모든 것은 여행이 돼버립니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으로 가는 여행 한번 보시죠. 미국의 남서부 사막지대에 있는 모뉴먼트 밸리라는 곳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자연유산이고요. 아주 멋진 그런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입니다. 문화경관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자연경관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게 되면은요, 그 자체가 그냥 낯설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낯설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여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안테나를 세우지 않아도 그냥 전부 다 낯설어요. 여행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핵심적인 것은 멀리 가느냐 가까이 가느냐 이게 아니라 이게 낯설기 때문에 여행이 되는 거잖아요. 가까운 곳에서의 한번 여행 보실까요? 예, 이대 앞입니다. 뭐 여러분들에게는 낯선 곳이 되겠지만 저는 너무 낯익은 곳입니다. 이거 일부러 낯설게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침 10시 한 15분, 20분쯤 된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이 2대, 2호선 지하철역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정문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 딱 내려서 올라가는데 학생들이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길을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뛰는데 당시에는 이제 구두 신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소리 있죠? 이런 소리가 진동을 해요. 정말 볼만했습니다. 10시 반에 하는 채플,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뛰는 겁니다. 딱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이 장소에서 벌어지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낯익은 가까운 나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여행은 가능하고 재미있는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런 기본적인 장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여행하는 게 좋을까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 책에 이제 하나하나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저의 이야기, 그 다음에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적었습니다.
먼저 여행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뭐 여행 강의를 하러 여기 와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떠드는 게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드는 여행이 정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내가 만드는 여행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참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행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 따라하는 여행, 그것은 자기의 여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여행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여행은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더 어려워지시죠? 야, 그래도 참고를 해야지. 그죠? 당연히 참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좀 더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 위에 자기의 느낌을 얹어 놓는 그런 여행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법이 뭘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요거 좀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책에 썼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지도를 열심히 봅니다. 근데 그 지도가 무슨 뭐 학자들이 보는 아주 정교한 그런 지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받긴 받았지만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는 지리 부도책 있죠? 사회과 부도책 있죠? 그겁니다. 그것만 보시고 떠나도 훨씬 여행이 풍요로워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써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도를 열심히 보는, 어려운 지도가 아니라 그냥 지리 부도책 그거 열심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주 객관적이고 담백한 사전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여행에서 만날 세상은 새로운 낯선 장소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낯선 장소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 사람들과 내가 소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한번 말이라도 섞어보고, 말이 안 되면은 웃음이라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여행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은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노력하지 않으면은 소통이라는 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경관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행자들을 위한 단순한 전시물이나 구경거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곳은 여행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전시물이 아니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예의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그렇게 소통을 가서 하다 보면은요, 서로 쳐다보게 돼요. 응시의 문제인데요. 서로 어떻게 쳐다볼 것인가 하는 문제. 이제 제3세계 국가 가면은요, 저 사람들이 나를 많이 쳐다보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색다르고 낯설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자꾸 쳐다보게 되잖아요. 자, 제가 하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온두라스라는 국가인데요. 저기 그 멕시코 아래에 있는 조그만 중남미 국가입니다. 거기에 로아탄 섬이라는 데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딱 가니까 눈이 꽂히잖아요. 뭘 것 같아요? 학교죠? 네, 학교예요, 학교. 네, 초등학교였습니다. 아주 부짐한 선생님이 쓱 나오더니, 야,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아, 나 그냥 투어리스트고 나 여기 잠깐 들어와서 이거 보고 다시 나가는 중이다. 방해했다면 미안하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야, 너 어디서 왔어? 물어봐요. 그래서 나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오, 그래? 나 사우스 코리아에서 온 사람 처음 봐. 너 시간 되면 잠깐 들어올래? 아, 호기심이 땡기잖아요. 예? 여행은 호기심입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수업 중이었어요. 자유롭게 수업 중이었어요. 이분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또 참 재밌는 알매 현장인데요. 여기가 온두라스 중남미 국가긴 하지만 흑인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맨 뒷자리에 좀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소개합니다. 야, 저 사람이 한국에서 왔대. 너희들 한국 사람 본 적 있어? 없어요.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그냥 빤히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불편한 시선은 아니잖아요. 그죠? 빤히 얘들은 아예 뒤돌아 앉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녀석이 갑자기 내가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마주 앉아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오더니만 갑자기 내 머리를 싹 하고 훑어. 이렇게 훑고 다시 돌아갑니다. 궁금한 거예요, 얘는. 이 머리털이, 이 흑인들은 이 머리가 이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가는 철사 같아요. 똘똘똘똘 이렇게 말려져 있어요.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나왔어요. 물론 이게 좀 예외적인 경험이죠.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여행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응시,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기가 불편하지 않는 그런 호기심에 의한 바라보기일 경우에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서로 응시함으로써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여행이 주는 상당히 좋은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호 소통을 위해서 나를 던지는 것, 그게 여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식민주의적인 사고와 태도를 삼가합니다. 이게 우리 선진국이죠. 이제 선진국의 국민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제3세계를 여행할 때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후진국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 열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십니다. 경계의 이쪽과 저쪽을 깔끔하게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경계 안쪽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행복하고 우월한 그런 사람들. 경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들.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 경계를 걷어내는 그런 자세. 우리가 왜 에베레스트를 뭐 정복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에베레스트를 등정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근데 과거에는 저런 표현 그냥 썼죠? 무비판적으로. 에베레스트가 정복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에베레스트 정복한 그 위대한 산악가들, 등반가들 많죠? 처음으로 올라갔던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단독으로 혼자서 올라갈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셀파라고 하는 사람들 들어보셨죠? 예. 그 동네 로컬 주민들. 자신들의 독특한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자연환경 속에서 독특한 문화를 갖고 옛날부터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은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몽길 대장이 어몽길 재단이라는 거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아십니까? 한번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단에서 그 에베레스트 현지에 있는 셀파 마을들, 그 마을에 학교를 지금 지어주고 있어요. 셀파의 도움, 그 은혜를 갚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제가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테마파크 얘기를 좀 했습니다. 책에서. 테마파크를 한번 보실까요? 예. 제가 이제 이 온두라스입니다. 아까 그 온두라스. 온두라스에 그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그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 여기가 이제 스페인의 영토였고요. 스페인 영토가 이 적도 주변의 열대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플랜테이션으로 싹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플랜테이션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강제로 끌어옵니다. 그 후손들이 여기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민속촌입니다, 여기가. 가리푸나족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민속촌에 갔어요. 전통 춤, 그리고 그 민속촌에 복원해 놓은 집들, 전통 가옥들, 이런 거 한번 쭉 둘러보고요. 음식도 먹고 하면서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는 곳에 현혹돼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내 눈에 확 박히는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안테나를 세우면은 이게 잡혀요. 위성 접시예요. 위성 TV 접시입니다. 이게 이제 북쪽 방향입니다. 이쪽이. 온두라스 로아탄 섬의 북쪽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신되는 미국 방송을 요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요 안에 누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이 민속촌에서 일하는 배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기하면서 미국 TV 보다가 자기 일이 끝나면은 청바지 싹 갈아입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3세계 가서 민속촌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거 보시면서 아, 이 동네 사람들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그런 흔적들이 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도 글로벌화된 세계의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속에 편입됐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실 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6번째,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낯설게 바라보기. 멀리 가서 낯선 것들은 당연히 낯설게 보입니다. 모뉴먼트 밸리 가면은요, 뭐 다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낯익은 것조차도 낯설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대 앞에 모습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낯선 것들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그런 여행을 하시면은요, 아주 재밌어져요, 여행이. 세상은 모두 다르고 또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는 여행 가면은요, 사실 박물관도 가긴 가는데요. 그것보다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시장입니다. 그 동네 시장 가면은요, 그 동네, 그 장소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옛날 사람들 살던 거잖아요. 과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박물관 보고 과거의 것들을 착각해가지고 아,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 어떻습니까? 다 조선시대 이전의 것들이지 지금 뭐 그런 거 안 쓰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박물관은요, 상당히 정치화되어 있어요. 박물관에는요, 그 국가나 그 지역의 화려하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되는 그런 유물 유적들만 모아서 전시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시장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바롭스크입니다. 러시아입니다. 가장 큰 중앙시장에 갔어요. 입구입니다. 입구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대문 시장이랑 비슷하죠? 낯익은 곳인 것 같아요. 별로 색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요,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슬라브족인데요. 저쪽 모스크바 쪽이랑 이쪽 연해주 쪽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리적 맥락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서는 마늘이 아주 많이 소비가 됩니다. 1차 가공식품 코너에 가서 또 한번 보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뭐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없나요? 여기 소 불고기. 이건 뭔지 모르겠고요. 오뚜기 상표도 보이네요. 튀김가루. 뭔가 한국 식품들이 들어간 거죠? 어떻게 들어간 걸까? 상상력 발휘해 볼 수 있죠? 지리적인 맥락을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의 역할이 크겠구나. 근데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한류. 정말 요즘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면은요, 이 한류가 얼마나 뜨겁게 확산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가가지고요, 전혀 뜻밖의 곳에서 한국말을 막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앞으로 가면은 7번째, 맥락적 시각. 제가 뭐 지리적 맥락, 시간적 맥락 말씀드렸는데 그 맥락이 왜 중요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 책에도 기술이 되어 있는 건데요. 중국이에요. 중국의 선양, 심양입니다. 요런 경관이에요. 사실 저는 미리 공부를 하고 갔어요. 여행은 여러분들 3번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책의 처음 제목은 3번의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3번의 여행이 뭐냐면요, 가기 전에 여행 한번 진하게 해야 되고요, 사전에 준비하는 여행입니다. 공부를 하는 여행입니다. 가서 돌아다니는 여행입니다. 그건 당연히 여행이죠. 그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갔다 와서 정리하는 여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리하는 여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여행을 오롯이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갔다 와서 자기가 기록한 거, 그때 생각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특히 사진 많이 찍잖아요. 사진 찍은 거 나중에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난 다음에 다시 보면은, 야, 이거 어디지? 이거 내가 어디서 찍은 거지? 이거 왜 찍었지? 잘 몰라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요 안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에요. 파란색 간판에다가 청진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철사자죠? 서남사, 송광사,
우리는 절사자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절이 아니에요. 이게 시네요. 들어가 봅시다. 그 사원 앞에 이 아저씨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남자가 머리에 하얀 빵모자 같은 걸 쓰고 있다. 이거 히잡입니다. 중국 한족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건물을 봅니다. 기와집이에요. 사하평의 전통적인 중국의 주거 경관이에요. 그래서 절 같아요. 그런데 초생딸이 이렇게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입니다. 모스크입니다. 이런 모스크 보신 적 있어요? 중국에만 있습니다. 중국에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막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인도네시아도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화교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런 식의 모스크를 짓고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중국 한복판에 무슨 이슬람 사원이야. 이게 뜬금없잖아요. 근데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좀 알고 가시면은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아랍 상인들이 송나라 때 그 전부터 계속해서 중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중국에 눌러 앉아 살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 때 아랍 상인들 많이 와서 그냥 눌러 앉아 살았습니다. 네덜란드 사람 표류해가지고 여기 그냥 눌러 앉은 사람도 있잖아요. 벨테브레라고. 하멜이 표류하기 전에 한 30년 전에 와서 먼저 표류했다가 박연. 한국에 눌러 앉아 살았어요. 결혼까지 했어요. 좌선도 생겼어요. 박연, 박씨 성을 받았습니다. 박씨 성씨들 중에 혹시 그 후예가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랍 상인들이 들어와서 눌러 앉고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지금까지 계속 살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으로 전파가 돼가지고 여전히 무슬림 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에 가면은요, 규모가 큰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문화의 전통이 변하지 않는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화도 원래 오리지널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혼종화라고 이야기합니다. 8번째, 오감을 동원한 여행. 우리가 이제 여행 가면 주로 볼거리들을 보고 와요. 가기 전에 사전에 여행을 해도 남이 쓴 글과 남이 찍은 사진을 열심히 보고 갑니다. 가서도 내가 내 눈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그 본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은 사진을 찍으려고 애를 씁니다. 갔다 와서도 내가 본 것들 정리합니다. 사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행이 주로 시각에 좀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좀 더 풍요로워지려면요, 시각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동원하는 겁니다. 오감은 이런 것들이죠. 시각뿐만 아니라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만져보는 것, 요거 다 동원해서 그 장소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 경험이, 그 여행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제 책에 서남사 얘기가 있습니다. 순천에 있는 서남사. 제법 유명한 절이에요. 예전부터 제가 여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왕 간 김에 여기서 한번 자고 싶다, 절집에서 자고 싶다라는 생각도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됐나요? 7, 8년 전에 이제 혼자서 한번 가봤어요. 한 30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이 길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제가 밤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런 길 걸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사진은 제가 밤에 이게 찍질 못해가지고 낮에 찍었습니다. 내려오면서 찍었어요. 이 길을 깜깜한 밤에 올라가서 여기에 도착했어요. 스님 한 분이 이제 나와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기다리면서 걱정했습니다. 내가 이 야밤에 이게 절에 올라와서 잠을 자겠다고 하면은 혹시 나를 간첩으로 의심하지 않을까. 나를 중심으로 자꾸 여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뭐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스님이 딱 나오셨습니다. 뭘 물어보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물어봤습니다. 갑시다. 일로 들어가셨어요. 이게 방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살들 자는 방입니다. 방 열어주시면서 이 방을 쓰라. 이때 한 9시쯤 된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씻자. 씻은 다음에 여기 저 스킨 탁탁탁 바르고 로션. 그래서 평소대로 그렇게 했어요. 스킨과 로션을 바르는 순간 세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냄새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바르기 전에는요, 여기 들어갔을 때 이 독특한 나무 냄새,
밖에 풀 냄새, 흙 냄새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나는 그 고유한 그 절의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스킨과 로션을 바르는 순간 싹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시 나갔습니다. 다시 세수했어요. 그래서 그냥 맨 얼굴로 잤습니다. 냄새 맡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도 제가 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난 게 아닙니다. 새벽 한 5시가 조금 되기 전 시간에 갑자기 그 흙길에 하고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흙길 위에서 쫙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아,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스님들이 새벽 예불에 참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독경 소리가 들리고 풍경이라고 하죠. 풍경 소리가 바람에 날리면서 팅팅팅 그 새벽녘에 그 소리를 다 듣고 냄새 맡으면서 그리고 아침에 차 한 잔 딱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서남서에 대한 기억이 저 눈에 밟혔던 그런 시각적인 풍경들이 아니라요. 이런 여러 가지 소리, 냄새, 맛, 이런 것들, 오감이 총동원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9번째, 한 번 간 여행, 특히 멀리 간 여행은 정말 큰 결심하고 갔는데 열심히 경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호기심을 자제하지 말고 여행해야 된다. 그리고 소통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소통하려면요, 이제 문제가 언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 난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소통이야. 몽골 가는 기차 안에서 제 침대 칸에 같이 탔던 프랑스 부부가 보여줬던 책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이런 책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모든 언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이. 그래서 여행에서 유용하고 필수적인 모든 어휘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볼까요? 교통. 그냥 그림책이에요. 유치원생들 보는 그림책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말로 무슨 where is 어디 에어포트 어디 힘들잖아요. 그림 딱 펼쳐가지고 딱 하면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 해줍니다. 그래서 언어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빨간 글씨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직접 보지도 만나지도 못하는 저 먼 곳.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넓어요. 또 깊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우리 그 장소들 다 경험할 수 없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볼 수도 없고요. 만날 기회도 거의 없어요. 극히 일부만 만날 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나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세계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들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마시는 커피, 하우스에서나 조금 최근에 생산되기 시작했지 자연 상태에서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거의 100% 수입된다. 어디서 수입되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것들,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 그게 사실 지리학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행과 지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하고 지리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